에이지의 가장 큰 의의, 게임 스토리와 별개로 진행됐던 오리지널과 달리 게임의 스토리와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였고 많은 시스템과 전통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시스템과 전통들을 짧게 보면 XY까지, 길게 보면 현재까지도 써먹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관동지방 멤버들을 그대로 썼던 성도 편과 달리 에이지부터는 피카츄를 제외한 지우의 포켓몬들을 리셋시켰다. 처음에는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호연 멤버들만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팬들이 유입됐다. 성도지방 멤버들이 관동지방 멤버들의 활약에 묻히며 최종 진화한 스타팅이 한 마리도 없고 8번째 체육관이나 리그에서도 리자몽과 잠만보에 묻혔던 점을 생각해보면 지우의 포켓몬을 리셋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호연지방 멤버들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비중 증가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 만약 무인편 멤버를 그대로 에이지에 들고 갔으면 신규 팬들은 무인편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신규 팬 유입 감소로 인한 고위물화에 봉착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과감하게 지우의 포켓몬을 리셋시킨 에이지의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포켓몬스터 루비 사파이어와 포켓몬스터 에메랄드의 여주인공인 보미를 이슬이를 대신해 투입시킨 것도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에는 이슬이를 대체해 보미를 투입시킨 것에 무인편 팬들의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전작을 이해해야 하는 이슬이 대신 새로운 히로인인 보미를 투입하며 신규 팬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고 이를 통해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팬덤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다. 또 보미만의 새로운 매력들을 보여주며 보미의 캐릭터성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현재는 인기 캐릭터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장기적으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은 소재의 고갈과 고인물화로 인한 신규 팬 유입 감소, 파워 인플레가 발생하기 쉬운데 에이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현재까지도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시즌마다 새 포켓몬들과 히로인이 등장함으로 인해 라이트 팬들의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지우의 이야기 지속으로 올드 팬들의 이탈도 최소화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셈이다. 게임에 등장하는 포켓몬 콘테스트를 메인 스토리에 투입했다. 최이슬의 경우 메인 스토리가 없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보미의 경우 콘테스트가 보미의 메인 스토리가 되어서 비중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신규 팬들, 특히 여아들을 잡을 수 있었던 점도 호평 요소. 포켓몬 콘테스트는 기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라서 애니메이션에서 이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었고 체육관 리그 배틀과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배틀의 클라이맥스가 리그인 것처럼 콘테스트의 클라이맥스는 그랜드 페스티벌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만난 라이벌들을 재등장시키고 서로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 지금까지는 리그에서만 보여줄 수 있었던 요소들을 히로인 스토리에서도 볼 수 있었던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호연지방 그랜드 페스티벌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반면 관동지방 그랜드 페스티벌은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이것은 포켓몬스터 DP가 콘테스트 스토리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에서 콘테스트가 빠지면서 히로인의 비중이 감소한 점을 생각해보면 제작진이 콘테스트 스토리를 메인 스토리에 넣은 것은 성공적으로 볼 수 있다. 무인편 때의 초보 트레이너이면서 다소 철없는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 포켓몬 애니 팬들이 알고 있는 지우의 모습을 처음 만든 시즌이다. 시리즈 최초로 다른 등장인물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됐고 본인 역시 나름대로 성장하며 베테랑 트레이너에 가까워지게 됐다. 에이지 초반에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대인배의 속성을 갖게 됐다. 무인편 때는 포켓몬의 마음을 잘 몰라 갈등하는 적이 있었지만 에이지에서는 포켓몬과의 유대가 강화됐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확실히 성숙해진 모습을 보였고 이는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후 시즌들에서도 이 캐릭터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메인 스토리가 없었던 로켓단과는 달리 아쿠아단과 마그마단은 주기적으로 등장하며 지우 일행과 대립했고 이는 시즌의 흥미를 증가시켰다. 여기에 전설의 포켓몬인 그란돈과 가이오가까지 등장하며 스케일이 큰 싸움을 처음으로 TVA에서 선보였다. 물론 처음 해본 시도였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보였지만 그래도 메인 스토리에 악의 조직을 개입시킨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틴남매의 극장판의 흥행이 저조하자 닌텐도에서 포켓몬 배포를 하게 되었고 극장판 수익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 배포를 처음 시도한 시즌이 에이지였고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제작진들에게는 슈도 타케시의 무인편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슈도 타케시의 살 미수 사건으로 악재가 발생한 제작진들에게 슈도 없이 자립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였고 이를 흥행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게임과의 연관성 증가와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무인편과는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 시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또 유야마 쿠니이코와 슈도 타케시 없이 새로운 제작진들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면서 제작진 내부의 세대 교체도 함께 달성했다. 팬덤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인편 팬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이 시도가 신규 팬덤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특히 서양 팬덤이 많이 유입되면서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팬덤 규모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배틀 프론티어를 통해 무인편 팬들을 달래줬고 무인편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팬덤의 신구조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 시리즈 팬덤의 세대 교체와 대규모 확장을 이루어낸 것은 에이지의 큰 성과다. 이후 베스트위시가 제대로 된 팬덤의 세대 교체를 달성하는데 실패하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에이지의 큰 호평 요소 중 하나, 게임에서 나온 배틀 시설인 배틀 프론티어를 애니메이션에서 재현했다. 현재까지도 시리즈 중 유일하게 배틀 시설을 재현한 사례로 남아있다. 프론티어 브레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지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여러 배틀 전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며 이후 시즌인 DP의 배틀 전술 극대화의 발판이 되었다. 가장 큰 호평 요소는 지우의 전작 포켓몬 재등장이다. 현재까지도 시노리그와 함께 둘 뿐인 전작 포켓몬 재등장 사례로 남아있다. 리자몽은 프리저전에 승리하면서 새로운 활약상을 추가했고 코리갑처럼 새롭게 진화한 포켓몬도 있다. 켄타로스나 잠만보, 헤라크로스도 어느 정도 활약했다.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것은 기선전, 관동지방 초기 6마리 중 4마리인 피카츄, 이상해씨, 리자몽, 꼬부기를 사용하며 많은 무인편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배틀 내용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에이지의 마무리를 훌륭하게 끝냈다. 배틀 프론티어 재팬은 현재까지도 알로라 리그 우승과 함께 지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남아있다. 배틀 프론티어의 위치를 관동으로 바꾸면서 2개의 지방을 여행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데 관동 지방의 도시나 마을을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 만약 그대로 호연 지방으로 뒀으면 호연 지방을 다시 여행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시즌의 흥미를 감소시켰을 것이다. 썬문과 함께 캐릭터 비중 조절에서 호평을 받은 시즌이다. 히로인인 보미의 비중을 전작에 비해 늘렸고 웅 역시 콘테스트에 한번 참여하거나 새로운 포켓몬들을 많이 잡는 등 어느 정도 비중을 챙겼다. 정인 역시 주역 에피소드들이 꽤 있고 길안내나 지식 쪽에서 비중을 챙겼다. 스타팅 포켓몬을 3명이 골고루 나눠 가진 것도 호평 요소. 스타팅 포켓몬의 비중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켓몬의 주인 비중도 늘어났기 때문 이후 시즌인 DP에서 웅의 비중이 줄어들고 베스트위시가 아이리스의 비중 문제로 악평을 받은 점을 생각해보면 에이지의 캐릭터 비중 분배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우의 포켓몬 비중 분배도 좋은 편이었는데 강한 맷집으로 승부하는 스왈로, 빠른 스피드가 특징인 나무킹, 집게임머를 이용한 공격이 특기인 가제군, 화력의 코터스, 무패의 얼음귀신까지 모두가 개성있는 활약을 하면서 비중 조절이나 대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피카츄의 활약 역시 수준급이었는데 아이언테일과 볼트태클을 배운 시기가 에이지였다. 아이언테일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피카츄의 기술이고 볼트태클은 한때 피카츄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제작진이 피카츄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 볼 수 있다. 또 8번째 체육관인 아단전이나 처리전, 기선전에서 크게 활약하며 무인편보다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역대 시리즈 중 참가자가 최대였던 호연리그에서 이 6마리만으로 8강까지 오른 점을 생각해보면 호연 멤버의 평균적인 강력함을 엿볼 수 있다. 봄이 역시 모든 포켓몬들이 각자의 개성을 보여주며 활약을 했다. 특히 이후 시즌인 DP나 베스트위시가 포켓몬의 비중 조절과 대우 면에서 비판받으면서 에이지의 비중 조절과 대우가 재평가받기도 했다.